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김건희가 모든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는데요. 모든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벌이는 이런 작태는 결국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김건희는 카메라 앞에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의 겸손과는 달리 이 사람이 그동안 저질러온 위세는 대통령조차 능가했었는데요. 이제와 불쌍한 척하는 몰골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김건희는 과거 정권 내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V제로라는 별칭까지 얻었는데요. 대통령보다 위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공천 개입, 국정 개입, 명품 수수, 주가 조작 등 무려 16개의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인데요. 이날 첫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게이트, 고가 목걸이 수수, 재산 신고 누락 등 5가지였고 사실상 10개 가까운 의혹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김건희는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이는 특검이 제시한 조건을 완강히 거부하며 법대로 하겠다고 못 박자 어쩔 수 없이 출석한 겁니다. 과거엔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를 받고 검찰 출석 요구는 3차례나 무시했었는데요. 이번엔 꼼짝없이 특검 사무실로 출두한 거죠. 수사 방식도 자신이 정하겠다며 조사 시간과 휴식 일정을 요구했다가 일축당한 바 있는데요. 아직도 자신의 주제 파악이 안 된 피의자 김건희의 작태는 그가 아직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대선 당시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김건희였는데요.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행세를 해온 인물이었고 심지어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며 통일 대통령을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둘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김건희 본인과 모친이 23억의 이득을 봤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후 육성 파일과 자금 흐름 정황이 확보되면서 특검은 공모 여부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통화 녹취가 명백하게 공개됐는데요. 권성동과 윤한홍이 반대한다는 말까지 김건희 입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내부 정치와 공천권 개입을 주도한 정황인 거죠. 통일교 건진 법사 게이트는 더 기가 막힌데요. 고가의 목걸이 수수 의혹이 드러났고 심지어 오빠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간 김건희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죠. 그간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며 검찰과 언론을 장악하던 V제로의 그림자는 이제 특검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요. 남편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며 정치적 희생자 코스프레 중입니다. 반면 김건희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실형까지 갈 수 있는 현실적 두려움의 법정 전략으로 전환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이미 수많은 관련자를 조사했고 김건희를 둘러싼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분명한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는 충분한 상황인데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정황까지 감안하면 영장 발부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은 무너졌고 국정농단은 과거보다 더 교묘해졌는데요. 그 중심엔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리 없었을 텐데요. 이제 특검은 김건희를 반드시 구속해야 합니다. 봐주기 수사나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에 따라 수사하고 죄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정의가 바로 설 텐데요. 국정농단의 몸통이 법망을 빠져나가선 안 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들의 거짓과 기만을 참지 않을 텐데요. 특검의 칼이 부디 흔들림 없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김건희는 반드시 구속됩니다. 나와주세요. 건강이 매우 안 좋은 분들 앞에 좀 나와주세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거세요. 사진 마지막으로 입장 아니요 지금 어떤 건 소개하셨는지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는데요. 윤석열이 계엄 이후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물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은 듯 보였지만 진짜 지시자는 따로 있었던 건데요. 그건 바로 윤석열 본인이었습니다. 특검은 비화폰 관리 책임자였던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의 수첩을 확보했는데요. 수첩에는 VIP가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메모가 정확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VIP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인데요. 이로써 범죄가 또 추가됐습니다. 윤석열은 보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안 강화를 지시한 것뿐이라고 발뺌해왔는데요. 이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군지휘부의 비화폰 내역까지 전부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확보된 상황인데요. 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지난 3월 기자들 앞에서 그런 지시가 어디 있었느냐며 부인했었는데요. 본인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지만 김대경 전 본부장의 진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성훈이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했고 그건 윤석열의 지시였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김성훈은 윤석열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중간다리였던 셈인 거죠. 하지만 김대경 전 본부장은 이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에 따르지 않았고 보안 규정에 따라 윤석열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내역만 삭제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안 조치가 아니라 철저한 증거인멸 시도였던 건데요. 특히 내란 음모에 관련된 군 지휘부의 통신 기록까지 없애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더욱 악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훈은 여전히 삭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고 있고 윤석열은 끝끝내 보안 강화 지시였을 뿐이라며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란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이지만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까지 더해졌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신분으로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내란을 주도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측근들에게 지시를 내린 건데요. 진심국가가 왜 존재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증거까지 없애려 했다면 이건 단순한 권한남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역 행위인데요. 윤석열의 범죄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의도된 파괴였고 계획된 반헌법적 범죄였습니다. 계엄 쿠데타, 증거인멸, 허위 해명,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지금 윤석열에게 내려야 할 것은 단 하나, 법의 심판입니다. 오늘 당대표 비서실에 새로운 민원정책실장으로 이모경 의원을 오늘 임명을 해서 우리 당원들의 민원을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중에 당대표에게 직접 통화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민원실장을 신설해달라 해서 그 약속도 지켜서 오늘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신설을 한 것인데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두 분으로 분리해서 경제 수석 부의장과 사회 수석 부의장으로 이렇게 보다 전문화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석 부의장으로 우리 유동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대표님께서는 정말로 탕평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박찬대으로 취재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정책수석으로 수석부의장으로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때까지 좀 해봐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잘하니까 또 시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이 한국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IMF는 올해 한국 잠재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1.0에서 0.8로 낮췄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1%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으로 수출이 굉장히 악화될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해서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들을 어떻게 생산적 자금으로 또 주식시장을 통해서
확보할 것인가. 이게 한국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최근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포함해서 이미 작년에 발생되어 있는 MBK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까지 현안 문제를 열심히 챙겨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하니까 계속 하시라고 한 거고요. 다음은 최기상 사회수석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책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정치, 사회, 문화적 처지를 개선하는 데 다달라야 합니다. 증명하는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문정복 그리고 차지호 부총장님만 발언 안 했는데 두 분은 그냥 짧게 한 마디씩 하세요. 네, 당대표님의 의중을 잘 읽겠습니다. 예. 네, 그 미래전략 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요. 우리 여기다 써놓고서 지금 못했는데 우리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을 건너뛰었네요. 써놓긴 했는데 한 말씀 하세요. 아닙니다. 그 대표님께서 정말 탕평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대표님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근데 제 집사람은 대표님을 찍었다는 것을 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국민의 행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까?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8월 8일에 열리는 최고위원회는 전남 현장 최고위원을 할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 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제144차 최고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 이게 좀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석 조사, 그리고 윤석열의 그 계엄 관련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정황,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당직 인선 소식까지. 정말 뜨거운 이야기들이죠. 네, 맞아요. 특히 그 전직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 또 법적 쟁점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거기다 야당 내부 정비 소식까지 더해져서 뭐랄까 현재 정치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내용들 또 정황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김건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8월 4일이었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혐의는 다 부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 앞에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심력 끼쳐 죄송하다, 뭐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근데 정작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거죠. 어허. 자료에서는 이 모습이 과거에 막 부의공리 뭐니 불리면서 국정개입 의혹의 중심에 섰던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특검이 들여다본 혐의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첫 조사 대상만 해도 5가지나 됐다고요. 네, 맞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그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는 공천 개입 문제, 또 통일교 관련 이슈,
고가 목걸이 수수, 재산 신고 누락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더 있나요? 네, 전체 특검 수사 대상 혐의는 총 16개에 달한다. 이렇게 자료는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광범위하죠. 와, 특히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인 정황 증거랄까 이런 것도 확보됐다는 내용이 있네요. 23억 이득 기록이라든지 녹취 파일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자료는 그런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특히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 이름이 나오는 통화 녹취, 이게 공개된 점을 지적하고요. 또 그 고가 목걸이 있잖아요. 네. 그게 엉뚱하게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는 점, 이걸 들어서 증거인멸 시도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사받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겉으로는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특검 조건에 좀 반발하다가 마지못해 나온 거고 과거 검찰 수사는 계속 무시했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자료는 김건희의 혐의 부인이 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걸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도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내놓고 있어요. 결국 국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법망을 펴선 안 된다 이런 특검 수사에 대한 촉구가 담겨 있는 거죠. 참, 김건희 관련 의혹이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이번엔 윤석열 본인 관련된 또 다른 심각한 정황이 나왔다는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계엄 이후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 이 정황이 물증으로 확인됐다는 건데요. 아, 이거는 정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특검이 확보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수첩에요. 거기에 VIP,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죠. 이 VIP가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메모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직접요? 네, 자료는 이걸 윤석열 본인이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한 결정적인 정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 측은 그 당시에 뭐 보안 강화 카원이었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었나요? 자료는 그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아, 그래요? 네, 김대경 전 본부장이 진술하기를 김성은 전 경호차장이 군 지휘부 비화폰 내역까지 삭제하라고 했다. 근데 그건 VIP 지시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요. 김 전 본부장 본인은 그 지시가 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 기록은 남겨두고 규정대로 윤석열 본인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기록만 삭제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야, 그렇다면 자료는 이걸 단순한 뭐 지시 불이행 문제 이게 아니라 훨씬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 보안 조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란 음모 수사와 직결될 수 있는 군 통신 기록까지 없애려고 한 거다. 이건 아주 악의적인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와, 내란 혐의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네, 그렇죠. 자료의 시각은 이게 뭐 헌정사상 정말 초유의 반역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런 쪽입니다. 정말 이런 중대한 사안들이 막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다른 움직임도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이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당 내부 정비에 좀 나선 모습입니다. 우선 당원들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서 임경원 의원을 민원정책실장으로 임명했고요. 또 정책 전문성을 좀 강화하려고 정책위 수석부회장직을 둘로 나눴어요. 경제 파트랑 사회 파트. 아, 경제는 유동수 의원, 사회는 서영교 의원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뭐 코스피 5000 시대 같은 경제 비전을 이야기했고 서영교 의원은 검찰, 언론, 사법개혁 이걸 강조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미래전략이나 전략기획 쪽 인선도 있었고요. 네, 차지호 부총장, 이해식 위원장 같은 분들이 언급됐죠. 자료는 이번 인선을 뭐 탕평책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성공을 위한 어떤 다짐을 보여주는 행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보는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참 김건희 특검 조사와 혐의 부인, 또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정황 정말 심각하고 논란적인 내용들이 줄을 이뤘네요.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조직 개편 소식도 있었고요. 네, 정말 그렇죠. 특히 그 전직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걸 바라고는 자료 속의 아주 날선 비판들,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증거들이 나올지, 법리 공방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 문제는 또 어떻게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첨예한 내용들을 접하시면서
여러분은 이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 그리고 정의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각자의 질문을 좀 안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